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다시 문법 공부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윈도우 폼 프로그램하고 WPF 프로그램 몇 개를 작성을 해봤는데 이제 그걸 작성하다 보니까 C샵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인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에 대한 공부를 지금 좀 하고 그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진도가 좀 나가야지 될 것 같아요. 이 클래스에 대한 내용이 내가 교과서에 65장에서 69장 사이에 65장에서 69장 사이에 다섯 챕터에 의해서 쭉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내가 파워포인트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클래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언어를 사용하면서 클래스를 사용해 봤을 거예요. 파이썬에도 클래스가 있고 C++에도 클래스가 있고 C 언어에는 클래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가 클래스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C++하고 C의 차이가 뭐야? 그러면 C++는 C와 클래스가 있는 C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인데 클래스가 있으면 C++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가 요즘 현대 언어에서는 클래스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클래스가 있으면 우리가 객체지향 언어라고 합니다. 클래스가 있는 언어 그러면 이제 객체지향 언어.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걸 이제 줄여서 OO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현대 언어들은 다 객체지향 언어예요. 객체지향 언어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객체지향 언어 클래스가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C샵도 당연히 객체지향 언어입니다. C#, 자바, C++, 파이썬 이런 것들은 다 클래스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클래스는 일단 우리가 새로운 타입의 자료형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기존에 뭐 인트, 더블, 뭐 플로트 이런 그 캐릭터, 스트링 이런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형들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언어에서 만들어져서 제공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런 자료형이 이런 데이터를 내가 다루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는 아직 제공되지 않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용도에 맞게 새로운 자료형을 내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자료형을 사용자가 만들어서 자료형을 쓸 수 있게 하는 게 클래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뭐 변수 하나를 저장하고 뭐 변수 몇 개를 저장하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클래스의 특징은 이 데이터와 그 다음에 동작을 같이 정의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의 용어로 얘기하면 변수죠. 그죠? 변수와 그다음에 동작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게 이제 함수잖아요. 프로그램 언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변수와 함수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이렇게 그 캡슐 안에 이렇게 담아 놓은 것 그거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수와 함수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자료형 이게 클래스인데
이거를 이 C샵에서는 용어를 조금 다르게 써요. 그래서 변수를 C샵에서는 field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field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작용하는 어떤 동작하는 그 작업을 함수로 만드는데 그걸 C샵에서는 메소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동작을 하나로 묶어놨다, 캡슐화했다, 그것이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생일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날짜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한 건데, 날짜 타입을 그 .NET 프레임워크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써도 되는데, 내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그래서 내가 클래스 데이트라는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얘는 내가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거를 자주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 몇 년, 몇 월, 며칠이 다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날에는 연월일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월일 같이 들어간 걸 하나로 묶었으면 좋겠는데, 연월일이라는 것은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숫자가 하나로 묶여서 얘는 데이트라는 새로운 내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데이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중괄호 안에 거기에서 사용되는 변수들, 이걸 우리가 필드라고 한다 그랬죠. 필드들을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 얘는 하나의 덩어리로 묶여서 year, month, day라는 세 개의 데이터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를 쓰려면 우리가 이제 보통 내가 정수를 하나 쓰고 싶어. 그러면 이제 int a 이렇게 쓰잖아요. int a 이렇게 쓰는데, 나는 클래스를 하나 쓰고 싶어. date라는 클래스야. 그러면 date a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쓸 수가 없고, 클래스는 반드시 new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서 써야지 돼요. 이 new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서 써야 되는 이유 내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아무튼 내가 데이트 하나를 쓰고 싶어. 내가 만든 그 클래스의 객체 A를 하나 쓰고 싶어. 그러면 new date 해가지고 여기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new date 괄호 열고 닫고 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 new라는 걸로 객체를 만들어야지 된다. 자, 그럼 여기는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는 객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클래스와 객체는 어떻게 다른가? 클래스는 쉽게 말하면 설계도예요. 이렇게 생긴 게, 데이트라는 클래스는 year, month, day라는 세 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데이터야 라는 설계도고, 그 설계도로 A라는 걸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생일들을, 내 친구들의, 나와 가족과 내 친구들의 생일을 가지고 뭔가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면, 그런 생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데이트 뭐 아버지 생일, 아버지 생일도 있을 거고, 데이트 엄마 생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요 father, mother 뭐 하는, 내 friend 하는, 뭐 이런 friend 1, friend 2 이런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다 데이트라는 클래스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세 개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덩어리란 말이죠. 그 각각을 우리가 다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와 오브젝트는 어떤 차이가 있다? 클래스는 설계도고, 오브젝트, 객체가 영어로는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는 뭐야? 그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실제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붕어빵 같은 게 아주 전형적이죠.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우리가 붕어빵 먹는
그 포장마차 같은 데서 붕어빵 파는 데 가보면 그 붕어빵 틀이 있죠. 거기서 똑같은 붕어빵을 계속 찍어내죠. 그래서 그 붕어빵 틀이 클래스고 그 틀로 찍어낸 그 붕어빵 하나하나가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클래스와 객체다. 이런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클래스 안에는 이 데이트라는 게 이렇게 A라는 걸로 하나 만들어졌으면 이 안에 year, month, day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거를 이 객체는 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A.year 이런 식으로 씁니다. A.month. 그래서 점을 사용하는데 객체.member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객체.member로, 그래서 이제 C# 코드를 보면 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 점이 나오는 것은 전부 객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A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A의 연도는 2020으로 막 만들고 싶어. 그럼 A.year는 2020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이게 클래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요. 이 클래스의 가장 기본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에 적용되는 함수들을 하나로 틀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 그게 이제 클래스고, 그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이 실제 데이터가 객체다. 그렇게 해서 클래스는 new라는 키워드로 그 객체를 만든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접근 한정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public, private, protected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public은 공용이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다라는 뜻이고, private은 뭐 사설이니까 나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클래스 안에, 클래스라는 걸 내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객체 여기 클래스 A가 있는데 A에 year, month, date가 이렇게 day가 들어가 있어요. 얘를 이거하고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함수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 놨는데, 이 클래스가 만약에 내가 바깥에서, 이 클래스의 바깥에서 메인 함수에서, 예를 들면 메인 함수 안에서 쭉 진행을 하다가 내가 A.year는 2000 이렇게 썼어. 그러면 A.year라는 거를 바깥에서, 클래스 바깥에서도 막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 쓸 수 있게 만들면 작은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편하죠.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들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더 편하게 느껴지지만, 프로그램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고 여러 사람이 작성하고 뭐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건 뭐냐면 클래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 사람들이 막 여러 군데에서 막 그 수정을 할 수 있게 하다 보면 내 의도하고 다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접근 한정자는 퍼블릭을 쓰지 않고 프라이빗을 써요. 프라이빗을 쓴다. 변수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변수들은 프라이빗을 쓴다. 그러면 얘가 프라이빗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바깥에서 얘를 쓸 수가 없잖아요. 얘를 바깥에서 쓰려고 퍼블릭이어야 쓸 수 있는데 얘 프라이빗이면 바깥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 그러면 퍼블릭 메소드로 바꾸는 거예요. 퍼블릭 함수를 가지고, 함수는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고 퍼블릭 함수로 그걸 써라 이 얘기예요. 이 변수들을 직접 건드리지 말고 함수를 거쳐서 이 변수를 건드려라. 그러면 이 함수는 내가 그 함수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month라는 거를 누군가가 -3이라는 값으로 month를 A.month는 -3 이렇게 쓸 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이 A.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뒤에 가면 또 설명이 나올 텐데,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데이트 A는 new date라고 만들고 A.day는
20 하면 2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day는 뭐 예를 들면 B.day 빼기 C.day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날짜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정수 이것도 정수니까 A.day는 B.day에서 C.day를 빼주는 값이야 라고 세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B.day가 3일이고 C.day가 20일이었다면 차이가 마이너스 17이 되잖아요. 그럼 A.day는 마이너스 17일로 세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라는 거에 마이너스 17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퍼블릭으로 해주면 이 마이너스 17이라는 걸로 세팅이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함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으면 얘는 직접은 건드리지 못하고 함수로 예를 들면 set day 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가 a.set day 해가지고 얘를 b.day 빼기 c.day 뭐 이런 식으로 쓰게 했다면 그러면 이 값이 마이너스이면 set day에서 걸러낼 수가 있어요. 이 if 만약에 이 값이 마이너스면 세팅해 주지 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한정자를 변수들은 전부 프라이빗으로 해놓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은 전부 퍼블릭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퍼블릭 메소드 안에서 잘못 세팅되는 거를 막는 장치를 해준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요 캡슐화 원칙이에요. 캡슐화 원칙. 너무 지저분하다, 그치? 요게 캡슐화라고 해요. 그래서 캡슐화 원칙을 지켜야지 돼 우리가 캡슐화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클래스에서 접근 한정자를 퍼블릭으로 하면 편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면 편한데 이거는 잘못 사용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의 한정자는 프라이빗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통해서 얘를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필드도 있고 속성도 있었잖아요. 메소드 가지고 하면 좀 번거롭거든요. 번거롭기 때문에 속성이라는 걸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사용하는 건 필드와 속성이 있고 동작을 사용하는 함수는 메소드라고 한다.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et year 이렇게 직접 연도를 건드리지는 못하게 하고 이렇게 퍼블릭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set year라는 걸 만들어서 a.set year라는 걸로 얘는 퍼블릭이니까 퍼블릭으로 얘를 사용하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게 이제 클래스의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정리 한번 할까요? 정리하면 첫 번째 클래스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자료형이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필요한 그 데이터들을 나는 이런 데이터를 맞춰 놓고 사용을 할 거야 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설계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클래스는 템플릿이라고도 하고 붕어빵 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객체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된다. 이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캡슐화예요. 캡슐화. 이 클래스로 정의된 객체들은 다른 이 클래스 바깥에 있는 곳에서 마음대로 막 만지기 시작하면 너무 정신없고 복잡해. 그러니까 변수들은 필드들은 전부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놓고 그거를 바꿔주거나 값을 가져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퍼블릭 함수로 만들어서 퍼블릭 메소드를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해.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캡슐화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좀 이해하겠습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5장에서 설명하는 것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65장. 65장에서는
구조체와 클래스가 도대체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 언어에도 구조체가 있었잖아요. 스트럭트라는 거. C 다 있죠. 그 다음에 그 C 언어에는 구조체만 있는데 C++에는 구조체도 있고 클래스도 있었어요. C샵에도 구조체가 있고 클래스가 있는데 C샵과 C++ 클래스 구조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C++에는 구조체가 변수들만 가지고 있어요. 함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C샵에서는 변수도 가질 수 있고 함수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변수도 가질 수 있고 함수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클래스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C샵에서는 구조체하고 클래스가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C샵에서는 구조체와 클래스가 똑같아. 그러면 그냥 구조체를 써도 되고 클래스를 써도 되네. 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뭐를 쓰는 게 좋겠어요? 굳이 쓴다면 클래스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구조체는 굳이 구조체라고 쓸 필요 없다. 클래스를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구조체하고 클래스가 두 개가 똑같은데 뭐하러 두 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옛날 프로그램들은 구조체, 옛날 특히 C 프로그램들은 구조체만 사용을 하니까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쓴 코드가 있잖아요. C샵에 스트럭트를 빼버리면 그 코드들은 전부 에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려둔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하고 클래스는 C샵에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두 개가 다 있다. 그래서 구조체는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뒤에 가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구조체는 값형 데이터고 클래스는 참조형 데이터예요. 값형 데이터 다시 말하면 밸류 타입이고 클래스는 레퍼런스 타입 참조형 데이터예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아무튼 이거는 값형 데이터고 이거는 참조형 데이터라는 그걸 빼면 두 개가 똑같이 생겼죠. 스트럭트와 클래스라는 키워드만 빼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자, 내가 이렇게 스트럭트든 구조체든 클래스든 이렇게 써주면 디폴트는 모두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바깥에서 얘를 읽을 수도 없고 값을 바꿔줄 수도 없어요. 그게 뭐라 그랬죠? 캡슐화 원칙이라 그랬죠. 캡슐화. 그래서 디폴트로 프라이빗이에요. 디폴트로. 그런데 내가 나 이거 그냥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지금 간단하게 프로그램 짜고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굳이 이거를 캡슐화 지킬 필요 없어. 나 이거 그냥 잠깐 테스트만 해볼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퍼블릭으로 만드는 게 편해요.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 쓸 수 있어요. A.2여, B.2여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은 프라이빗으로 쓰는데 그래서 디폴트도 프라이빗인데 퍼블릭으로 써도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이렇게 퍼블릭으로 썼다면 이게 전부 퍼블릭이네. 얘도 전부 퍼블릭이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한 줄로 쓸 수도 있어요. 퍼블릭 인트 year, month, day가 세 줄로 쓰지 말고 한 줄로 쓰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줄로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구조체하고 클래스는 C++에서는 구조체와 클래스가 달라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C++의 클래스에는 함수가 구조체에는 함수가 있을 수 없고 클래스에만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C샵은 구조체도 함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스트럭트와 여기 있는 스트럭트와 여기 있는 클래스라는 두 개의 키워드 빼고는 똑같다. 그런데 정말 다른 점은 값형이냐 참조형이냐 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값형과 참조형은 도대체 뭐가 다른데 이게 중요하겠죠. 값형은 뭐고 참조형은 뭔데 그게 다르다는 얘기야.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스트럭트 데이터 스트럭트
데이터 스트럭트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데이트 스트럭트. 날짜를 저장하는 구조체 해가지고 public int year month day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데이트 클래스, 이거는 똑같이 날짜를 저장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얘는 똑같이 year month day를 갖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데이트 스트럭트 s 데이트, 이거는 우리가 int a라고 쓴 거나 똑같이 데이터 스트럭트 s day라고 하나 선언한 거죠. 왜냐하면 얘는 갑형이니까, 사용자가 만든 자료형이니까 사용자가 만든 자료형 데이트 스트럭트형의 변수 sday라는 걸 하나 만든 거예요. 요거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다 퍼블릭이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year month day를 2018년 11월 22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트 클래스 c 데이트라고 그랬어요. 얘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c day라는 변수로, 객체, 얘는 변수라고 얘기하지만 얘는 객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하나의 붕어빵, 그걸 우리가 객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얘도 객체라고 얘기해도 돼요. 얘도 객체예요. 그런데 c day라는 거는 반드시 new라는 키워드로 만든다 그랬어요. new 클래스 이름 가로 열고 닫고까지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뭐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얘는 new 없이도 쓸 수 있고, 얘는 new가 있어야만 쓸 수 있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퍼블릭이니까 이렇게 숫자들을 세팅을 해 놨어요. 그래서 데이트 스트럭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 sday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2018년 11월 22일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cday, 여기서 cday는 new date 클래스 해가지고 날짜를 바꿔주면, cday라는 것은 여기에 실제 메모리 영역에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걔의 주소만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얘가 cday라는 거예요. 얘는 sday고 얘는 cday예요. 다르죠. 얘는 스택 영역이라는 곳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얘는 힙 영역이라는 곳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스택 영역에는 이 주소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택 영역은 우리 이제 메모리에서 스택 영역이라는 곳에는 실제 내가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힙 영역에는 이 참조형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그쪽에 저장이 돼 있으면서 이쪽에는 그 주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요 sday는 요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cday는 요렇게 만들어진다. 두 개가 다르다. 알겠죠?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스택 영역과 힙 영역, 이거 몰라도 돼요. 하여간 얘는 그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생기고, 클래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객체는 데이터는 힙 영역에 들어가 있고 나는 그 주소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똑같이 s.2열을 2000, c.2열을 2000으로 바꿨어요. 자, 그럼 봅시다. s.2열가 2000이면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해야겠네. 네모 안에 있는 거. 데이터 스트럭트, 데이트 스트럭트 s는 sday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sday, s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죠. s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걔는 sday와 같은 값으로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똑같은 값으로 얘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처음에는 2018년 11월 22일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클래스인데 요 C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C는 cday 값을 가져요. cday는 요 주소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여기를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르죠. 데이터 구조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또 데이터가 그대로 하나 생기는 거고, 클래스인 경우에는 요 주소만 하나 가지고 똑같은 영역을 가르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s.2열을 2000으로 바꾸면 s.2열은 여기잖아요. 이게 2000년으로 이렇게 바뀌고,
C.2어가 2000년으로 바꾸면 C의 2어 요게 2000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S의 2어 months day, C의 2어 months day, S데이의 2어 months day, C데이의 2어 months day를 다 출력을 하면 S는 요게 2000년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2000년 11월 22일이 되는데 얘를 C는 얘죠. 얘도 2000년 11월 22일이 되고요. S데이는 요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구조체. 그러니까 2018년 11월 22일이 바뀌지 않죠.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른 데이터니까. 그죠? 그 다음에 C데이는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C데이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C데이를 C만 바꿨지 C데이를 바꾸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의해서 200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C데이도 2000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평과 참조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제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약에 내가 S데이와 C데이라는 거를 구조체 S데이를 만들면 이렇게 생긴다. 그 다음에 클래스로 C데이를 만들면 이렇게 생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S는 S데이라는 데이트 스트럭트를 하나 만들어주면 S가 하나 만들어주고 값이 똑같이 카피가 된다. C라는 걸 하나 만들면 C라는 거가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같은 주소를 가르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2열을 S라는 거에 2열을 2000으로 바뀌면 얘가 바뀌고 C의 2열을 2000으로 바꾸면 C의 2열 요것이 2000으로 바뀐다. 그래서 C.데이도 2000이 된다.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알겠죠? 이게 가평과 참조형의 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클래스의 가장 기본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시간이 요거 한 챕터 했는데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클래스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자료형이다. 자료형이고 여기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곳과 그 데이터에 동작하는 동작이 같이 저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을 우리가 변수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클래스에서는 필드라고 하고, 동작은 우리가 함수로 만드는데 그 함수가 클래스 안에 있으면 우리가 메소드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는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한다. 이거 외워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세요. 데이트 A는 new date라는 걸 외워놓으면 클래스 만들 때마다 데이트 A는 new date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캡슐화 원칙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의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처음 클래스를 배우니까 퍼블릭도 써보고 프라이빗도 써보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 필드는 전부 프라이빗을 쓴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전부 퍼블릭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빗 필드는 외부에서 건드리지 못하니까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만 값을 바꾸거나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공부했고요. 또 하나 공부한 게 우리가 구조체를 C샵에서 구조체는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클래스가 이 구조체와 클래스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옛날에 사용하던 구조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래스를 쓰면 되는데 아무튼 구조체도 쓸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갑형이냐 참조형이냐 차이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요 키워드 스트럭트와 클래스만 빼고 똑같다. 디폴트는
프라이빗이고, 내가 퍼블릭으로 쓰려면 퍼블릭이라고 써줘도 되고, 뭐 똑같은 퍼블릭 인트 타입이라면 이렇게 한 줄로 묶어서 써줘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가평과 참조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러 번 설명해서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이 스택 영역과 여기 이제 스택 영역과 그 다음에 힙 영역이 있는데, 이 스택 영역에서 데이터들을 값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는 게 구조체, 이게 구조체.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힙 영역에 두고, 스택 영역에서는 이 주소만 가지고 있는 게 클래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